안녕하세요. 당신은 생각보다 강하다.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중제목, 중요한 선택 앞에서는 이것만 생각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여명이 고작 1년 6개월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은 날이었다. 담당 의는 항암 치료 중간중간에 아버지의 체력이 괜찮은 날에는 가족들끼리 시간을 보내며 추억을 쌓으라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무너지는 마음을 가눌 길이 없었다. 빠듯한 살림에도 장난감과 책을 아낌없이 사주었던, 어린 시절 유독 늦되고 아픈 데도 많았던 나를 데리고 대학병원 문턱이 닳도록 뛰어다니던 아버지가 없는 세상을 떠올려 본 적이 있었던가? 그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아버지의 남은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가 내게 해주었던 대로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나는 그러지 못했다. 개인 의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항암 치료를 받으러 가는 날에는 다른 형제들이 휴가를 내서 아버지를 간병했고, 아들과 조촐하게 여행을 가는 날에도 아버지도 함께 갈까 싶었지만 체력이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질에 접은 날도 있었다. 주말에는 써야 할 원고가 있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들여다보지 못한 날에 내가 가장 많이 했던 생각은 내일 하면 되지였다. 돌아보면 강연이 있거나 피치 못할 외부 스케줄이 있을 때면 환자 예약을 비우고 나에게 더 가치 있는 시간을 선택함에 주저함이 없었는데, 왜 아버지를 위한 시간에는 나의 편리를 택했을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형제들이 모여 아버지의 살아생전을 떠올리며 했던 이야기가 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의 편리를 위한 선택을 했고, 아버지는 항상 가치를 위한 선택을 했다는 것이다. 아버지와 시간을 더 많이 보낼 걸, 아버지를 위한 가치를 선택할 걸, 나는 오래도록 후회했다. 뿌듯함의 경험을 쌓을수록 가치 있는 선택은 늘어난다. 인간은 선택을 할 때 어떤 때는 가치를 택하고 어떤 때는 편리를 택한다. 사람에 따라 주로 가치를 택하는 사람이 있고 주로 편리를 따르는 사람이 있다. 가치를 따르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당장의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시간과 노력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안다. 편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당장의 이득을 추구한다. 아버지와의 시간 대신 강연을 택한 나. 피곤하다고 아버지를 살펴보지 못한 나는 안락함, 즉 편리를 쫓은 것이다. 그 결정이 실리에 따르는 선택이었다고 스스로 믿어버리며, 그때 만약 아버지와 함께하는 선택을 했다면 오래도록 간직할 마음의 유산을 얻지 않았을까? 이처럼 편리를 위한 선택은 당장은 안락함을 줄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후회로 돌아온다. 반대로 가치를 위한 선택은 당장은 힘들어도 뿌듯함을 남긴다. 뿌듯함은 가치 있는 선택을 도울 뿐 아니라 자존감에도 영향을 미친다. 뿌듯함을 느끼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성장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그것을 체감할 때다. 코딩 학원을 다니며 자신도 모르는 재능을 발견하고 열심히 노력해 개발자로 몸값을 올릴 때 당신은 뿌듯할 것이다. 알뜰히 돈을 저축해 월세에서 전세로 옮기고 18평 아파트에서 23평 아파트로, 또 33평 아파트로 이사를 할 때 우리는 뿌듯하다. 유튜버들은 채널 구독자와 조회수가 늘어날 때 자신의 노력에 뿌듯함을 느낄 것이고, 내 경우에는 책이 1권, 2권 쌓일 때 작가로서 뿌듯함을 느낀다. 두 번째는 나를 넘어 세상을 향한 의미를 찾을 때다. 이는 이타성으로 설명된다. 유기견 문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유기견 구호 활동에 참가하고 유기견 보호소를 청소하는 봉사활동에서 뿌듯함을 느낀다. 누군가는 힘들게 기른 긴 머리카락을
소아암 환자에게 기증할 때 뿌듯하다고 한다. 악덕 기업의 상품을 불매운동하고 사회적 문제의 목소리를 내는 일에 가치를 느끼는 이도 있다. 한 환자는 본인이 제기한 청소년 촉법 폐지 청원이 20만을 넘지 못했지만 그래도 뿌듯했다고 말한다. 새벽에 수산시장에 나와 힘들게 장사를 하면서도 자식이 커나가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끼는 부모, 책을 읽고 도움을 받았다는 독자의 피드백을 받으면 행복해하는 작가도 있다. 이 이타성은 나눔의 미학으로도 연결된다. 내가 가진 무언가를 세상을 향해 자발적으로 내놓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매 순간 가치와 편리를 재는 법. 편리를 택하는 삶이 더 성공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아버지가 위암 4기 진단을 받고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생사를 오가는 동안 나는 두 번째 책과 세 번째 책을 써내려가면서 작가로서의 포트폴리오를 착실히 쌓았다. 편리를 선택한 삶은 얼핏 성공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편리를 위한 선택은 반드시 후회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아버렸다. 타임머신을 타고 아버지가 살아계셨던 과거의 그 순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나는 주저없이 가치를 선택할 것이다. 간혹 자신의 팔자가 왜 이리 꼬였는지 모르겠다며 신세를 한탄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한다. 가만히 그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운이 없어 팔자가 꼬인 것이 아니라 중요한 순간에 반복적으로 편리에 따른 선택을 해서 나타난 결과일 때가 많다. 50대 연숙 씨는 자식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불만이 많다. 연숙 씨는 첫 번째 남편과 이혼 후 딸을 시골 친정집에 맡기고 도시로 나와 혼자 살다가 재혼을 했다. 두 번째 남편과도 딸을 낳은 후 몇 년을 살다가 갈등이 심해져 이혼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도 아이의 양육은 감당하지 않았다. 연숙 씨의 두 딸은 서로의 존재만 알고 있을 뿐 남보다 못한 사이고 연숙 씨 역시 아이들의 어린 시절을 같이 하지 않았기에 서먹서먹하다. 결정적인 시기에 가치를 선택하는 대신 편리에 따른 연숙 씨는 코로나에 걸려 격리를 하는 동안 두 딸 중 누구도 안부 전화 한 통이 없었다며 서럽다고 말한다. 시간을 돌이킬 수 있다면 연숙 씨도 과연 다른 선택을 하게 될까? 당장은 재미와 즐거움을 주지만 나중에는 스스로를 겨누는 칼이 되는 선택들이 있다. 마약, 음주운전 등의 문제가 대표적이다. 인간은 하루에 사소한 선택까지 약 3만 5천 번의 선택을 한다고 한다. 수면 시간을 7시간이라고 가정할 경우 시간당 약 2천 번의 결정을 하는 셈인데 이 말은 2초마다 무언가를 선택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 선택 중에 유의미한 선택은 하루에 평균 150번 정도이며 이 결정 중에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5번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큰 선택부터 작은 선택까지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결정을 해야 하며 이 선택을 통해 현재의 내가 만들어진다. 매 순간 가치와 편리를 재자. 두 선택지의 결과가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다면 고민하지 않고 한 가지를 선택해도 좋다. 그러나 제로섬 게임처럼 가치와 편리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한다면 가치를 택하자. 편리의 결과가 즉각적이고 화려해 보일지라도 가치를 택한 이들의 내적 튼실함은 이기지 못한다. 만약 아빠를 다시 만난다면 그때는 가장 가치 있는 선택을 할 것이다. 내 자신의 후회를 낳지 않는 선택을.